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어제 날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K리그 막바지 3경기 준비했고요. 자, 프로토 승부식 83회 차고요. 104번부터 112번까지 경기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104번부터 106번까지 자,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자, 수원 같은 경우는 좋지 않던 흐름을 한번 반전시키면서 최근 기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직전 성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직전 서울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2경기 연속 무실점과 함께 승점 4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홈 5경기 중 단 1승도 없이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의 폼은 최악인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 수원이 대구를 상대로 나름 강팀이죠. 대구는 비교적 열세죠. 자, 좌우 측면 미드필더 마나부와 류승우의 수비 가담과 좌우 풀백과의 수비 호흡이 아직은 아쉽고요. 자,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선보이지만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좌우 풀백 이기재와 김태환도 공격 전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뒷공간 커버 또한 되지 않으면서 공간 노출에 의한 실점 빈도가 상당한 수원입니다. 자, 여기에 공간 침투와 빠른 역습 전개에 뛰어난 편이 대구인데, 자, 대구의 측면 공격수를 상대로 충분히 실점에 대한 위험 가능성은 다분한 수원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자, 최근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이면서 팀을 이끌던 핵심 공격수 오현규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오현규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해서 팀 내에서 득점을 만들어줄 채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원 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전준우, 안병준 투톱 대안이 있지만 그 무게감이랑 결정력은 아무래도 오현규에 비해서는 반감되는 모습이고요. 한 골이 넘어가는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수원 삼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정팀 대구 바로 이어갈게요. 자, 대구는 직전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4경기 3승 1무로 무패와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페이스는 최상인데 특히 4경기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이 막강한 모습입니다. 최근 FC 서울 원정에서도 승리하면서 원정 무승 징크스도 깨버린 대구고요. 자, 여기에 공격의 핵심 제카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지만 여전히 세징야와 고재현의 측면 날개는 무리 없이 이번 경기 출전하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세징야를 원톱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전술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대구입니다. 자, 최근 공격력이 상당한 대구인데 자, 공격력의 큰 문제는 이번 경기에도 마찬가지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특히 측면 수비나 뒷공간 수비가 부실한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세징야, 고재현을 앞세운 빠른 측면 전개 그리고 침투까지 해서 득점을 올리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세징야와 고재현을 앞세워서 수원의 뒷공간을 쉽게 공략하고 득점까지 연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대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측면 수비가 부족한 수원인데 측면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대구기 때문에 팀 상성상 대구가 상당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 뿐만 아니라 세징야를 원톱으로 써서도 충분히 득점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핵심 수비 김진현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정태욱, 홍정훈 그리고 주진우까지 이어지는 3백의 호흡이 직전 경기 내에서 어느 정도 잘 맞으면서 실점도 잘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핵심 득점원이 없는 수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무실점 경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수원 쪽보다는 대구 쪽을 보는 게 맞죠. 자, 다시 결장 이슈 정리하자면 수원 같은 경우는 최성근, 양영모, 오현균, 이종성까지 못 나옵니다. 자, 공격과 중원 핵심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고요. 핵심 공격수 오현규는 퇴장 징계로 아예
나오지 못하고요. 이종성도 마찬가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됩니다. 자, 특히 물오른 득점 감각으로 팀을 이끌었던 오현규의 부재는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공격에서 분명히 영향력이 반감 또는 그 이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 대구 같은 경우는 김진혁, 페냐, 제카가 결장하는데, 자, 공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이탈했지만 제카는 경고 누적으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는 대구 승리에 저득점 쪽 접근을 예상할게요. 왜냐? 자, 일단 대구가 좌우 측면 수비에 호흡 문제 그리고 뒷공간 수비의 약점을 드러내는 수원이기 때문에 이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대구도 마찬가지로 핵심 공격수 제카가 빠지면서 전방 공격수들의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처럼 많은 대량 득점까지는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보여지면서 언더 쪽 접근 추천하는 이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대구FC의 핵심 3백의 호흡이 너무나도 잘 맞으면서 실점 제어 능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즉, 이 경기에서 골을 넣는 팀은 대구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저득점 쪽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이 핵심 오형규가 빠졌기 때문에 득점력이나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대구가 충분히 무실점 경기 펼치면서 일반승, 저득점 두 가지가 상당히 강력한 선택지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의 핵심은 이번 경기 수원은 핵심 공격수 오현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추천픽. 자, 1순위는 대구FC 승리고요. 2순위로는 대구 핸디승. 그리고 3순위는 언더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FC 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FC 서울 김천 상무 경기를 보기 전에 배당을 먼저 보시면은 자,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1.81이라는 정배당을 받았고요. 거기에 무승부는 3.40, 원정팀은 3.45를 받았습니다. 자, 우선 최근 경기 배당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배당의 변화가 지금 조금씩은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2.03 정도까지 받고요. 원정팀 김천은 3.36으로 역배당인데, 자, 서울이 최근에 일정이 좀 빡빡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은 배당을 부여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프로토 초기 배당은 1.81, 3.40, 3.45인데 현재 이 배당일 때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배당이고요. 자, 배당 대비 정배 적중률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0월 7일에 이 경기가 같은 배당을 받은 경기가 레흐 포츠난과 하포엘 바르샤바의 경기였는데, 자, 이 경기도 1.81, 3.40, 3.45가 나왔는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뭐 이 정도는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직전 경기 같은 배당일 때의 결과였는데 이것은 뭐 그냥 진짜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꼭 이번 경기 무승부가 나온다 이것은 아니지만 자, 일단 예상 스코어는 1대0으로 서울이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 그렇지만 서울이 최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이 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개선된 수비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주목했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여지는 서울의 승 그리고 언더인데, 자, 서울은 FA컵 일정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3, 4일 간격으로 벌써 네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선수단 활용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에게는 굉장히 불안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지만 서울이 이번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봤을 때 자, 3백으로 변화를 준 시점부터 수비력이 조금씩은 정돈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나마 서울 입장에서는 다행인 점이다 라고 말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이 최근 FA컵 일정을 병행하면서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스쿼드 운영에 있어서 조금은 제한이 걸린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3백 체제를 계속해서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수비력이 어느 정도 정돈됐고요. 이 점을 고려했을 때는
무실점 경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 김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2순위로 핸디 무승부를 추천드리는데, 자, 사실상 1대0 또는 1대1 중 하나를 노린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순위로 언급했던 언더, 서울의 불안 요소와 더불어 김천 자체가 공격 대비 수비력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 팀 다 최근 수비력은 나쁘지 않다. 즉, 많은 점수를 헌납할 것 같은 경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 추천드렸고요. 7월을 기점으로 홈 경기 대비 원정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꾸준하게 해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햄무 또는 무승부 쪽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배팅 방향이라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 3순위인데 3순위가 승무패인데 일단 서울승을 찍어 드릴게요. 왜냐? 자, 서울이 최근 3백으로 바꾼 이후 경기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저는 대구 FC와의 FA컵 일정부터 본격적으로 3백으로 3-4-3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사용했고요. 나름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였고 두 경기 연속 이 스쿼드를 유지했다. 그리고 뒷공간 허용이 항상 문제였지만 불안 요소가 3백 활용이 된 이후부터는 충분히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주목되고요. 자, 그리고 이상민, 오스마르, 김진성 라인의 안정감을 고려냈을 때 무실점에 가까운 경기까지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적어도 김천보다는 득점 기대값이 높은 쪽은 공격진이 서울이 좀 더 공격 옵션이 많기 때문에 한 골차 승부 충분히 보여지고요. 언더 햄무 그리고 서울승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중요 포인트라면은 최근 서울은 3백을 기용하면서 수비에서의 어느 정도 안정감을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1순위로는 언더, 그리고 2순위로는 핸디 무승부, 그리고 3순위로 서울승 정도로 예상해 볼게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음 경기 분석까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3회차 9279배당 조합 수익방에 많은 분들께 무료 조합으로 공유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초고배당 조합은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하나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수원FC 대 성남FC 경기까지 한번 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원FC, 성남FC 둘 다 최근에 흐름을 볼게요. 자, 먼저 수원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3경기 동안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문제가 생겼죠. 탄탄하지 못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다득점 경기의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원 같은 경우 올 시즌 강등까지는 면하게 됐지만 이승우, 라스, 김영가 같은 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들을 꾸렸지만 경기당 득점 1위 팀임을 감안할 때 최근 성적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직전 대구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자, 이승우의 득점포가 터지긴 했지만 그게 유일한 팀 내 유효 슈팅이었을 만큼 화력이 좋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동기부여가 딱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직전 경기 대구와의 대구 원정에서 2대1 패배 기록. 이승우의 득점포가 팀 내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다. 즉 너무 아쉽다. 그리고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지 못해서 이번 경기에 동기부여는 거의 없다.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기존 부상 결장자인 김주엽은 여전히 출정하지 못하고요. 이외에 부상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성남입니다. 성남 리그에서 유일하게 강등이 확정된 팀이고요. 김남일 감독이 사퇴하고 정경호 감독 등이 지봉을 잡았다. 하지만 효과가 잡았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이것이 팩트고요. 이것이 팩트고요. 자, 다음 그리고 경기당 득실점 그리고 클린시트 스탯이 모두 리그 최하위고요. 일부 리그 팀의 실력이 아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최근 뮬리치와 팔라시오스라는 리그 탑급의 외인을 갖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
그게 진짜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광, 최필수 골키퍼의 포지션이 가장 큰 결점입니다. 직전 김천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이후 슈팅을 2배를 기록하는 등 밀리지 않는 경기를 보였지만 결국 1대1로 비겨버리면서 강등이 확정됐고요. 자, 이번 경기부터 감독 대행이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스쿼드를 테스트할 경기일 수도 있다. 충분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성남도 수원도 큰 동기부여는 없지만 아무래도 홈팀 수원 쪽이 조금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역시 성남도 마상훈을 제외하면은 이번 경기 출전 불투명한 상황이고 나머지 이외 부상 이슈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일단 두 팀 다 큰 동기부여는 없고요. 성남은 강등이 확정됐고 수원도 강등을 면했습니다. 자, 오히려 성남 같은 경우는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스쿼드 물갈이를 한다면은 어쩌면 경기력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FC는 경기당 득점이 리그 1인데 성남도 팔라시오스 뮬리치가 맞불을 놓는다면 오히려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성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주력으로는 오버를 추천드릴게요. 왜냐? 자, 두 팀은 경기당 실점이 리그 11, 12로 최악의 수비력을 보유한 팀이고요. 리그가 35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두 팀 클린시트가 각각 7회와 4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 또한 외인 용병은 수준급이기 때문에 수원FC 상대로 충분히 한두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약해진 두 팀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또한 기존의 경기에 임할 때보다는 느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면서 승무패를 따지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승부를 추천드리고요. 어디 하나 솔직히 유리하다 보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수원이 홈이라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득점을 추천드릴게요. 왜냐? 두 팀 다 수비력이 최악이다.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는 수비가 최악이지만 공격에 있어서는 두 팀 다 빼놓을 수 없는 자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골차 승부에 한 골차 승부 또는 무승부. 그리고 핸디는 플러스 핸디를 받은 성남 쪽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두 팀은 현재 강등을 피하고 수원은 강등을 면했고 성남은 강등이 확정된 경기라 두 팀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 1순위로는 오버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성남 핸디승, 그리고 3순위로는 무승부,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K리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은 최종 조합 그리고 프로토 승부시 고배당 조합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